최근 주식시장이 1400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용까지 쓰면서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개인들이 많다고 하네요. 본인이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충분히 오래 이렇게 보유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이 자신의 돈이 아닌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마음은 조급해지고 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이 실수를 범하기가 쉽죠. 그리고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의 이 밸류는 저는 과도하게 싸다고 현재 생각이 되지만, 이런 가격이 설령 지금 왔을지라도 이 앞으로 이런 시장에서 이 누구나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평소에 그동안의 이 투자 마인드나 이런 투자 습관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이 싼 가격이라 할지라도 100% 실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제가 이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일부 가치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장기 보유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내일 당장 주식판으로 달려가서 내가 살 종목에 몰빵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보던, 그리고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한 기업이 있다면 이번에야말로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지분을 나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 영상의 댓글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전망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을 심심찮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런 분들의 말대로 중국에서 온 그놈으로 인해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죽어나가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여름이 되어도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인류가 멸망할 정도로 이 장기로 이렇게 침체로 가게 된다면 오늘 제가 하는 말들이 무색해질 수 있지만, 결국 이 인류가 이 존재하는 한 경제는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고 또 살 길을 찾아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코스피가 이 말도 안 되게 1400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왔고 거의 단군 이래 최고 스피드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증시도 1월 말 대비해서 보게 되면 이 30%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봐도 기록할 만한 급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 장세에 이런 낙폭을 버틴 기존 보유자분들은 정말 큰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이 오후 10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이렇게 일주일에 2차례 이상은 정해진 시간에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물론 그 외 시간에도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국에서 온 그놈으로 인해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깊어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 단군 이래 기록할 만한 빠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증시도 마치 중소형 코스닥 잡주처럼 내리꽂으면서 이번에 정말로 급락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과거 미국 주식시장을 바탕으로 과거 100년에 급락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때는 어떤 흐름이 나왔고 어떤 전개가 펼쳐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20년 이후 근 100년의 역사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단기에 이 30% 이렇게 이상 급락한 사례는 1929년 대공황 시기, 그리고 1937년 경기 침체 시기, 이때는 사실상 초장기 베어 마켓이 거의 근 8년 동안 나왔죠. 그리고 1973년 오일 쇼크,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2000년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당시가 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0년 이 차이나 바이러스가 해당이 되죠.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과거 블랙먼데이 시기와 비교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지금의 급락장은 블랙먼데이보다도 더 심한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트로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현재를 사실 과거 1929년 대공황 수준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뭐 1개월이란 시간에 이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수준을 보면 이 과거 2000년도 IT 버블 당시와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당시보다 이 현재가 이렇게 더 급락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여기에 뭐 지금 차트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점 한번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미국의 이런 100년의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과거 1929년 대공황 시기에 주가가 이렇게 2년, 3년에 걸쳐서 지수가 무려 한 400이었던 게 이 40으로 10분의 1 토막 정도 나게 됩니다. 만약 현재 지금이 뭐 우리가 한 이 정도 수준에 살고 있다면 앞으로 그래서 이런 흐름이 더 나오게 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이 끔찍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10분의 1 토막이 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시기는 사실상 이 거대한 부채로 이 급성장한 후 이렇게 버블이 빵 터지면서 발생된 전형적인 이 버블 붕괴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이 과도한 부채 위기와 경제 부진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찍어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회복하자 이 1937년에는 다시 이 통화와 재정을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37년부터 43년까지 이 8년간의 이 장기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후 오일 쇼크를 통한 하락, 그 이후 IT 버블 붕괴와 이 서브프라임, 그리고 그 또 10년간의 상승기 이후 다시 이 중국에서 온 근엄으로 인해 이렇게 이런 사태를 다시 겪고 있고요. 뭐 그럼 일단 세부적으로 과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1929년 이 8월부터 시작된 대공황은 이렇게 거대한 산이 형성된 이 대표적인 이 버블 붕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1929년 이런 미국 주식시장의 이런 폭락과 함께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과거의 이런 공황의 흐름이 오려면 최소한 이런 과도한 버블과 이런 흐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의 흐름이 과거처럼 이 대공황의 흐름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은 뭐 우리는 한 이쯤에 서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국면에 살고 있다면 지금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매도해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과거 이 대공황 시기에 미국 주식시장은 대공황의 이 최고 지수를 이렇게 회복하는데 무려 25년이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려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25년 이후에 이렇게 본전을 회복한 셈이 됩니다. 25년이란 시간, 내 돈이 그냥 수익을 내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묶여 있다면 정말 말로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죠. 뭐 이런 대공황 이후에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뉴딜 정책으로 나름 경기 회복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1937년에 다시금 이 통화와 재정을 이렇게 긴축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39년 당시에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이어갔으나 오히려 그 이후에 전쟁 수행이 이 전쟁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이렇게 대공황 슬럼프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또 이 1965년도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거의 뭐 20년 동안 장기 침체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시기에 이 오일 쇼크 사태가 나타나면서 주가 하락률이 이 40%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산유국들이 유가를 증산해서 전 세계 경제를 괴롭히지만 이 시기는 이 유가를 상당히 이렇게 폭등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던 셈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유가의 상승과 함께 엄청난 인플레 시기로 고통을 받던 시기였고요. 이때 뭐 물가 상승률이 이 10%에 달하게 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이렇게 인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깨하면서 이때 다시 이렇게 장기 상승 추세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뚜렷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초에 다시금 이 물가가 2%를 이렇게 상회하게 되고 오히려 이 3% 수준을 넘기려고 하게 되자 연준이 이때 금리를 거의 100pp가량 3단계에 걸쳐서 인상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연준이 운전대를 한번 잘못 잡게 되면서 침체를 한번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IT 버블, 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의 뭐 2년 동안 이 기대 심리를 살짝 이렇게 주면서 지속적으로 내리꽂는 흐름이 펼쳐졌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규모 감세를 포함한 이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하게 만들었고, 이런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이런 식으로 장기 상승 흐름을 다시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는 결국 시스템에 이렇게 붕괴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여기서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연쇄 부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과거의 오일 쇼크나 이 IT 버블 붕괴보다 이 여파가 컸던 이유는 이 금융기관이 이렇게 파산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까지 연쇄 부도를 일으키는 복합적으로 나타난 불황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때 당시도 온갖 비관론으로 덮여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주식시장은 회복되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의 비관론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초상집이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때 당시 금융위기에는 하락폭이 마이너스 40% 수준을 넘어서까지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침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이너스 30% 수준에서 이 마무리되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한 32%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점으로 볼 때 당장 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흐름을 염두에 보고 관찰해 보면서 이 일정 부분 좀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미 코스피의 이 등락률을 보게 되면 이미 이 금융 위기 상태다.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식시장은 이렇게 개판되어 가고 있고 채권 시장도 동반 급락하면서 일제히 이 현금화되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과거 IMF 구제금융 당시처럼 정말로 지금이 심각한 수준인지, 이 나를 비롯한 주위를 둘러봤을 때 이 직장들이 폐쇄하고 부도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과연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거의 이 외환위기나 이 금융위기는 대표적으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허나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는 과거 이 1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현재는 그 유사성이 너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수준의 주가와 변동성에 겁먹기보다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이 지분을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다만 제발 이 잡주를 고르지 말고 이 부채 비율이 낮고 재무구조가 이 건실한 기업을 고르길 바라고, 유독 이번 장세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낙폭이 좀 컸던 종목이 괜찮아 보이고요. 지난 영상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리막길에 사라는 거예요. 뭐요? 너 때문에 물리면 어떡할 거요? 이렇게 말들이 많지만 제가 사라고 등 떠민 적은 없고, 단지 제가 보기에 지금은 좋은 기업을 나름 저렴하게 장기 보유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런 흐름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단기 변동 속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조금씩 지분을 늘려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어찌 본인의 돈 잃을 생각은 1도 안 하면서 이 수익 낼 생각만 하면서 어찌 투자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봅니다. 이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이 돈을 잃을 수도 있구나 하는 조건이 이 무조건적으로 전제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게 싫다 하시면 그냥 은행에 이 적금 드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뭐 비관적인 생각은 이미 최고조에 달한 상태고 중국에서 온 놈을 넘어서 이 경제의 이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뭐 부양책 이런 걸 뭐 연일 쏟아내도 부양책 자체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 의심이 팽배해 있고요. 그래서 연일 떨어지는 이런 주가로 인해 대중의 공포가 상당히 만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도 이런 시기에 이 주식의 매수를 외치면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시장을 침착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병의 공포에 이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는 건 분명하지만 결국 이런 자유를 빼앗겼던 이 국민들의 잠재적인 수요를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은 그냥 이 비관론이 이 상당히 정점에 이른 상태라는 점, 그런데 이 주식시장의 이 주가는 지극히 싸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보시고 정말 이번에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부채율이 낮은 기업, 그리고 이번 사태로 유독 낙폭이 큰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 깍시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저는 그리는 그림이 있고 그 추세에 있어서 지금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 데이터와 이 지표를 해석하고 제공만 할 뿐 반찬을 이 뭐를 골라 먹을지는 이 본인 선택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리고 초창기부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도 여전히 그 의도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애초부터 저의 채널 성격상 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을 바라보고 이 지표를 해석하고 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12년부터 이 지속된 이 미국 주도의 이런 세계 질서가 꾸며지면서 강달러 추세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만 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180도 그 추세가 바뀌는 이 변곡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달러의 가치는 지속 절하되고 있고, 이는 이 통화 남발로 경제를 막는 행위를 지속 미국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달러의 추세는 약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이제 힘들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이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절하되고 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사태가 이런 달러와의 약세 사이클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중국에서 온 이런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벌써 지금쯤 달러는 이렇게 서서히 약세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단지 그 시간이 다시 한번 이 딜레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 사이클의 정점에서 이 실물 자산의 이런 폭탄과 버블 흐름이 나올 수 없고, 달러가 일시적으로 이 말라가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매우 단기적인 현상으로 결국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이 급격하게 달러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 부디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불과 한 달이란 시간 안에 벌어진 이런 현상들로 인해 뭐 멘탈이 나가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 누구가 이런 사태가 오리라, 이 바이러스가 몰고 오리라 예상을 못했겠지만, 이 또한 이 미국은 이 달러 강세가 이렇게 진정이 될 때까지, 어느 시기라고 뭐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달러가 진정이 될 때까지 온갖 이 수단과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잠깐 한두 달의 흐름을 보고 일부분들이 뭐 연초에도 달러를 팔아라며, 그런데 지금 달러 이렇게 고점 찍었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솔직히 그런 사람들과 저는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고요. 제발 단기에 그 수익과 그 몇 퍼센트 가지고 웃고 울고 하지 마시고 부디 큰 그림을 보고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모든 분들을 제가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뭐 마지막에 주제 넘게 또 헛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설령 이 장기 침체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미국은 이 달러 발행을 늘릴 것이고
화폐가 남발되면 남발될수록 이 버블에 대한 이 부작용은 더 크게 작용하는 법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